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시작합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경찰이 LH 본사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이 들어오면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이 현재 조사 중인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에서도 확인이 됐습니다. 이번엔 직위 해제당한 LH 직원이 시흥시에 있는 그린벨트까지 매입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 땅은 이 직원이 산 이후 그린벨트 해제가 거론됐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밭입니다. 버드나무들이 빽빽하게 심어져 있습니다. 이 땅의 소유주는 강모 씨. 2017년 1월 밭 두 필지와 도로까지 2,100제곱미터를 경매로 사들인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당시 추정 낙찰 가격은 4억 4천여만 원. 10개월 뒤엔 이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흔적도 보입니다. 처음에는 밭을 했어. 와서 뭐 고구마도 심고 뭐 이것저것 심더라고. 근데 나중에 심으니까 농부들 갖다 심더라고. 그런데 땅 주인 강모 씨, 시흥시 3기 신도시 지역 3곳에 땅을 구입해 투기 의혹을 빚고 있는 LH 간부급 직원 강모 씨와 인적 사항이 같습니다. 이 땅의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 즉 그린벨트로 돼 있습니다. 각종 개발이 묶여 있는 그린벨트는 투자자 입장에선 고위험 고수익 물건으로 불립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린벨트 투자는 거의 하지 않고 아주 드물게 30년 이렇게 내다보고 하는 투자는 간혹 있지만은 정보가 없이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그린벨트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도 일반적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강 씨가 땅을 산 2017년 초는 시흥시가 개발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국토부와 그린벨트 해제 관련 사전 협의를 시작한 시점입니다. 1년 뒤엔 주민 설명회를 열고 그린벨트 해제 논의를 공론화했습니다. 한 3년 전에 그 공청회까지 열었는데 무산됐어요. 공식적으로 여기 공식화 해갖고 어느 회사 단체에서 수용해갖고 공장 같은 거 진다고 그런 얘기 있었는데. LH 경기 지역 보상 담당 간부인 강 씨는 2012년엔 한 일간지의 부동산 고수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투기 의혹 명단에 포함돼 현재는 직위 해제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LH는 강 씨의 입장은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 정부 합동조사단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경찰은 물론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경찰은 차명 거래 내역까지 들여다보는 등 수사 역량을 보여주겠다며 검찰이 직접 수사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어서 박민경 기자입니다. 범정부 차원의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 설치 결정은 경찰의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업무보고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가수사본부의 특별수사단에서 더 나아가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등도 참여하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 총리는 차명거래나 미등기 전매 등 개발 지역에서의 모든 불법과 탈법적 행위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후 SNS에 올린 글에서는 사생결단의 각오로 비리 의혹을 파헤치겠다며 불법과 비리가 밝혀진 공직자와 관련자는 패가망신할 정도로 엄히 다스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이번 주 중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본격 활동에 들어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른 경찰은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찰의 직접 수사 필요성은 정면 반박했습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이 부동산 특별단속을 해오면서 역량을 높여왔기 때문에 꼭 검찰의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1기와 2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에서도 상당수 수사 성과는 경찰에서 나왔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부동산 투기 수사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다만 검찰의 직접 수사 차원이 아닌 법리검토 등 경찰과의 수사 협력이나 검찰 송치 뒤 보완 수사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경기 광명 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오늘 강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수사관들을 경남 진주 LH 본사로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은 경기 과천의 LH 과천 의왕 사업본부, 광명의 LH 광명 시흥 사업본부를 비롯해서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직원 13명의 자택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천 의왕 사업본부에는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직원 중 3명이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고, 광명 시흥 사업본부는 투기 의혹이 불거진 광명 시흥 3기 신도시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코로나19 소식 알아봅니다. 방역당국이 백신 접종 뒤 숨진 8명 모두 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기저질환과 연관된 사망의 가능성이 높다며 접종을 중단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김민지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사망한 사례 가운데 보건당국이 우선 분석한 대상은 8명입니다. 검토 결과 모두 예방접종과 사망과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잠정 결론이 나왔습니다. 먼저 백신 자체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살폈는데 같은 날 같은 백신을 맞은 사람들 중 중증 이상 반응 사례가 없어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백신의 중증 부작용인 아나필락시스에도 해당하지 않았고 사망 당시 접종 이상 반응으로 추정되는 소견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기저질환의 악화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높고 다른 추정 사망 원인도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분께서는 뇌혈관계 질환이나 심혈관계 질환 등을 기저질환으로 갖고 있어서 기저질환의 악화에 의한 사망으로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예방접종을 중단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조사 대상 중 4건은 유가족위원회 부검이 진행 중이어서 부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가로 평가할 계획입니다. 한편 백신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는 영국 자료 등으로 볼 때 만 65세 이상에게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유효성이 확인돼 충분히 접종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최근 영국과 스코틀랜드에서의 실제 접종 후 효과에 대한 데이터들이 발표돼 고령층 접종에 대한 근거가 추가된 상황이라는 겁니다. 영국에서 수백만 명 단위의 대규모 데이터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단락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외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에 대해서도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고 정부는 이번 주 중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를 열어 고령층 접종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이란이 한국에서 생산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310만 회 분량을 수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신 공동구매 국제기구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서 수입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바이 박석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이란이 한국에서 생산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수입할 계획이라고 이란 국영 IRNA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수입 분량은 310만 회 접종분인데 언제 이란에 도착할 것인지 구체적인 시점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란의 한국산 백신 수입은 백신 공동구매 국제기구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코백스는 지난달 발표한 백신 수급 계획에서 한국의 SK바이오가 생산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420만 회 분량이 이란에 공급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란 보건당국이 이번에 발표한 한국산 백신의 수입 분량은 지난달 코백스가 발표한 분량보다 110만 회분가량 줄어들었습니다. 이란이 백신 수입 대금을 코백스에 직접 납부했는지 아니면 한국에 동결돼 있는 이란 자금을 이용한 대납이 이루어질 것인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국과 이란 양측은 이란 동결 자금 문제를 풀기 위한 해법으로 인도주의적 교역에 해당하는 백신 대금 대납 방안을 논의했지만 이란은 미국이 송금을 방해할 수 있다며 우려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외교 소식통은 이란의 한국산 백신 수입 문제가 확실히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또 한국산 백신을 이란에 수출하는 문제는 SK바이오의 위탁 생산을 의뢰한 아스트라제네카 측이 결정할 문제여서 한국 정부의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방금 들어온 코로나19 소식 알아봅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44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은 98명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강푸른 기자, 신규 확진자 현황 전해주시죠. 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4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 발생은 427명, 해외 유입은 19명입니다. 국내 발생 사례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98명, 경기 181명, 광주 32명 등입니다. 또 위중증 환자는 128명, 사망자는 3명 늘어 총 1,645명입니다. 어제 새 백신 접종자는 64,111명, 이렇게 해서 지난달 26일부터 누적 백신 접종자는 38만 3천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가 적용 중인데요. 직계가족을 제외한 5인 이상 사적 모임도 금지돼 있습니다. 이 거리두기는 14일까지 적용됩니다. 방역당국은 다음 주에 적용할 거리두기 방안을 이번 금요일에 발표할 것을 목표로 준비 중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현재 최우선 목표는 3차 유행을 빨리 안정시키고 4차 유행을 미리 차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가 의견까지 충분히 수렴해 4차 유행을 막을 수 있는 거리두기 조정안을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기나긴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확실한 승기를 잡을 수 있도록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 등 방역수칙 실천을 거듭 부탁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 차례 이상 백신을 맞은 미국 내 접종자가 9천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백신 접종이 끝난 사람들에 한해서 이 접종 완료 2주부터 실내 모임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금철영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미국 내 백신 접종자가 9천만 명을 넘어 이달 중순을 전후해 1억 명 돌파가 예상됩니다. 백신을 2차례 접종해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도 3,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미국 전체 인구의 9.4%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백신 접종이 가능한 18세 이상 성인 가운데서는 12.3%가 백신 접종을 끝낸 셈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왈렌스키 국장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끼리는 백신 접종 완료 뒤 2주일 후부터 실내 모임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When I say fully vaccinated, I mean people who are 2 weeks after their second dose of either the Pfizer or Moderna vaccines or 2 weeks after a single dose of the Johnson & Johnson vaccine. 마스크 착용은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CDC recommends that fully vaccinated people can visit with other fully vaccinated people in small gatherings indoors without wearing masks or physical distancing. Remember, here we are talking about private settings where everyone is vaccinated. CDC는 그러나 백신 접종 완료자도 기저질환이 있거나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과 만날 때는 마스크를 쓰거나 사회적 거리두기에 신경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라도 자신의 몸과 옷 등에 바이러스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 내에선 여전히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5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럽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확진자도 3,000명 이상 발생했는데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미 국무부는 한미 양측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팀이 6년짜리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미 협상팀이 6년짜리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문안에 합의했다며 이는 동맹과 공동 방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양국이 협정 마무리에 필요한 최종 절차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며 머지않아 양측에 도움이 되는 합의라는 걸 알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량리역에서 회기역 방면 수도권 지하철 1호선의 신호 장애로 해당 노선 운행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오늘 오전 7시 5분쯤 서울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에서 회기역 방면 열차 선로에서 열차 신호기가 고장나 수신호로 열차를 운행하면서 1시간 10여 분 동안 해당 노선이 지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한 열차당 4-5분 정도가 지체되면서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열차 운행이 지연됐지만 열차 운행은 계속됐다면서 현재는 열차 신호기 수리를 마치고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 여파로 코스피가 나흘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매도에 나서며 2% 넘게 내림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지수는 28.73포인트 하락한 2967.38에 코스닥은 20.17포인트 내린 884.6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밤사이 미국 증시는 미 부양책에 따른 경제 회복 기대감 속에서도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부담이 맞서면서 주요 지수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도 외국인과 개인의 동반 팔자로 1% 가까이 내림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하락 중이고 테슬라의 급락 여파로 LG화학과 삼성 SDI가 각각 3%와 5% 넘게 내리는 등 2차 전지 관련주가 약세입니다. 반면 신세계가 백화점 실적 개선이 뚜렷해지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고 금리 반등에 따른 수익 기대감에 KB금융 등 금융주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141원 7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람 간의 거리를 얼마나 둬야 하는지 과학적인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본 이화학연구소 연구팀이 최신 슈퍼컴퓨터를 사용해 비말을 통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분석했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서서 대화하거나 걸으며 대화할 경우 각각의 비말 확산 정도를 모의 실험으로 비교했는데요. 걸어가며 대화하면 뒤쪽 2, 3m까지 비말이 확산했습니다. 연구팀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 걸어가며 대화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3m 이상 둘 것을 당부합니다. 마스크 착용 방법에 따라 새어나오는 비말의 양도 차이가 났습니다. 왼쪽은 마스크를 틈새가 벌어진 상태로 착용했고 오른쪽은 틈새 없이 밀착시켜 착용한 경우입니다. 기침을 했을 때 틈새가 벌어진 상태에서는 30% 정도가 새어나왔고 밀착시킨 경우는 10에서 20% 정도였습니다. つけるときに手をちゃんときれいにした状態で鼻とこの頬っていうんでほっぺたのところとそれから鼻からマスクの上側ですよね. 연구팀은 또 긴급 사태를 해제하면 방역이 느슨해져 제4차 대유행이 촉발될 수 있다는 모의 실험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갈라파고스는 남아메리카 동태평양의 에콰도르령 제도로 19개의 섬으로 이뤄진 살아있는 자연사 박물관으로 불립니다.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다양한 생물들이 분포해 찰스다인의 진화론에도 영향을 줬을 정도인데요. 특히 거대한 몸집으로 자이언트 거북으로도 불리는 땅거북은 갈라파고스 제도의 상징적인 동물입니다. 이 땅거북이 남획과 생태계 파괴로 개체수가 급격히 줄자 당국이 개체수 늘리기에 나섰습니다. Llegando a un total de 731 tortugas desde 2015 en la isla Santa Fe. Hemos traído tortugas de la isla española, que son las más cercanas morfológicamente y genéticamente a la población que existió antes de tortugas en la isla Santa Fe. 갈라파고스 국립공원 측은 땅거북의 개체수 감소는 거북이 만들어 놓은 환경에서 번식하는 또 다른 멸종 위기종의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번식의 성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윈난성 잉지앙 큰 콧불새 계곡입니다. 수컷 큰 콧불새가 나무 구멍에 마련한 둥지 안으로 뭔가를 열심히 물어나릅니다. 둥지 안에서 먹이를 받아 먹는 것은 새끼가 아닌 암컷 큰 콧불새인데요. 这个母鸟用提前丢进去的这种泥巴，包括它一些粪便吸食一下，比较有粘性，它一点一点的把这个 암컷의 둥지 입구 막기는 산란을 위한 중요한 준비 과정입니다. 중국에서 큰 콧불새가 둥지를 막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히기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암컷의 머리만 나올 정도의 공간만 남기고 둥지를 막는 것은 뱀과 원숭이, 기타 다른 맹수로부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암컷이 알을 낳고 난 뒤부터는 부화할 때까지 수컷이 먹이를 물어나릅니다.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고 난 뒤에야 암컷은 입구를 부수고 밖으로 나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큰 콧불새를 국가 1급 보호동물로 등급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독일 산림의 대표적인 수종인 가문비 나무의 79%, 참나무의 80%, 너도밤나무는 무려 90%가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나무좀이나 솔라방 같은 병충해 때문입니다. 피해 정도가 커서 완전히 재조성돼야 할 산림 면적만 당장 27만 7천 헥타르에 이릅니다. 독일은 인공적인 조림보다는 자연의 치유력과 회복력을 선호하지만 그러기엔 산림 황폐화 속도가 너무 빠른 상황입니다. 실제로 겨울 숲의 나무 둥치 속을 파보고 토양을 파헤쳐보고 있는 전문가들은 숲의 건강 상태를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Wir kriegen die Information, wie vital ist die ganze Population, wie viel Sorgen müssen wir uns machen und natürlich auch, wie der Umfang gestaltet werden muss für die Folgemaßnahmen. 특히 3년간 이어진 가뭄으로 땅속 깊은 곳도 매우 메말라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병충해에 더 강하고 기후변화에 더 적응이 뛰어난 새로운 수종 개발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역사 왜곡 논문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가 동료들에게 해명글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 이상 확산을 원치 않는다면서도 자신의 손을 떠났다고 말했는데요. 각국 주요 언론들은 잇따라 비판적인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김기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미쓰비시 일본 법학 교수가 논문과 관련된 토론은 다른 학자들 몫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버드 교내지 더 하버드 크림스는 램지어 교수가 지난달 25일 동료들에게 보낸 전자우편을 제공했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램지어 교수는 논문이 빚은 파문과 관련해 더 이상 확산을 원치 않는다면서도 이미 자생력을 지녔다고 해 자신의 손을 떠났다고 평가했습니다. KBS의 취재 요청에 응하지 않았던 램지어 교수는 하버드 학보사 측에는 비판에 답하는 글과 자료를 준비 중이라는 뜻도 전했습니다. 이 같은 램지어 교수의 뜻과 달리 미국과 영국의 언론들은 비판적인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AP통신은 하버드대 교수의 위안부 관련 주장이 엄청난 논란을 불렀다고 전했으며 영국 일간 가디언은 이 문제가 분노를 촉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비슷한 성격의 기사들은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와 타블로이드, 데일리 메일 등에도 잇따라 게재됐습니다. 미국의 대표적 보수 언론인 폭스뉴스 역시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인터넷 해설 기사를 통해 램지어 교수의 글에 크게 분노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램지어 교수가 구체적 해명 일정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사실 왜곡을 둘러싼 비판 여론이 시간이 지날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쿠데타 반대 시위가 계속되는 미얀마에서는 사망자가 속출하고 많은 사람들이 연행되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사무소는 어제 경찰이 시위대 200명의 통행을 막고 있다면서 평화로운 시위를 보장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황동진 기자입니다. 군경의 강경 진압에 시위대가 돌을 던지며 저항합니다. 이어 들리는 총격 소리. 잠시 뒤 시위대 한 명이 동료들에게 들린 채 후방으로 이송됩니다. 미얀마 북부 미치나에서 열린 군부 쿠데타 반대 시위에서 2명이 숨졌습니다. 또 피아퐁에서 한 명이 경찰 총격으로 숨지는 등 어제 하루 미얀마에서는 최소 3명이 숨졌습니다. 미치나뿐 아니라 양곤과 만달레이 등에서 부상자가 속출하고 수백 명이 군경에 연행됐습니다. 군경의 강경 진압은 시간이 지날수록 흉포해지고 있습니다. 양곤 시내에서는 달아나는 오토바이 시위대를 군용 트럭이 그대로 밀어버렸습니다. 이번 강경 진압에는 로힝야족 학살 사건에 투입됐던 특수부대와 2007년 샤프란 항쟁 때 악명을 떨친 77여단 등이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28일 한 수녀가 홀로 경찰 병력 앞에서 무릎을 꿇고 총격 자제를 호소한 데 이어 또 다른 수녀가 군경 앞에서 무릎을 꿇고 양손을 벌린 채 폭력을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의 사진이 미얀마의 절박한 사정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폭력 진압이 계속되자 국제인권단체와 미얀마 주재 대사관 등은 폭력 진압 중단과 희생자에 대한 애도를 표하고 나섰습니다. 유엔 인권사무소는 어제 경찰이 시위대 200여 명의 통행을 막고 있다면서 경찰의 보복 없이 시위대가 안전하게 통행하게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미얀마 주재 덴마크 대사관은 대사관 페이스북 전체 화면을 검게 표시해 조의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주 미얀마 한국 대사관은 긴급 공지문을 통해 양곤 일대에서 밤늦게까지 총성이 울렸다면서 교민들에게 외출 금지와 소호 등 문단속 등을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영국의 해리 왕자 부부가 오프라 윈프리와의 독점 인터뷰에서 영국 왕실이
아들 피부색을 문제 삼았다는 내용의 인종차별을 폭로했습니다. 이 파문이 커지고 있는데요. 인터뷰 내용 이영현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일요일 저녁 미국 CBS에서 방영된 오프라 윈프리의 해리 왕자 부부 인터뷰는 약 2시간 분량이었습니다. 마클 왕자비는 왕실 생활에서 느낀 인종차별을 작심한 듯 털어놨습니다. And also concerns and conversations about how dark his skin might be when he's born. What? 마클 왕자비는 극단적 선택도 생각했지만 왕실로부터 보호도 도움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I just didn't want to be alive anymore. And that was a very clear and real and frightening constant thought. 해리 왕자도 어느 순간 아버지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며 서운함을 토로했습니다. I feel really let down. He's been through something similar. He knows what pain feels like. 해리 왕자 부부의 인터뷰는 미국에서 1,710만 명이 시청할 정도로 관심이 높았습니다. 미국과 영국 언론들은 마클 왕자비의 이번 발언을 폭탄 선언이라고 평가하며 큰 논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영국 총리실과 미 백악관 브리핑에서도 영국 왕실의 인종차별 의혹이 거론됐습니다. I've spent a long time now not commenting on royal family matters, and I don't intend to depart from that today. We aren't going to provide additional commentary from here on behalf of the president or others, given these are private citizens sharing their own story and their own struggles. 찰스 왕세자와 고 다이애나비의 차남인 해리 왕자는 지난 2018년 할리우드 스타인 메건 마클과 결혼한 뒤 언론의 지속적인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해리 왕자 부부는 이후 일부 언론의 악성 보도로 인한 고통을 호소해왔고 지난해 1월 왕실로부터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겨울과 봄이 공존하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도 춘천과 의성 등 내륙과 산지는 영하로 떨어져 쌀쌀했는데요. 하지만 한낮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이 15도 안팎까지 올라 포근해 내륙과 산지는 일교차가 최대 15도 정도까지 벌어지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서쪽과 동쪽에 고기압이 자리 잡고 있어 우리나라는 두 고기압 사이에서 바람이 약해 대기가 정체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가 늘어나면서 공기가 탁해집니다. 지금도 경기도와 충청, 전북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중국발 오염물질까지 더해지면서 오늘은 수도권과 충청, 전북의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내내 나쁨 상태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도 안개와 먼지가 뒤섞여 남아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2도, 강릉이 16도, 광주와 대구, 부산이 15도로 평년보다 2도에서 7도 정도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에서 2m 정도로 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11시에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